주진희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후보 관련한 소위 본부장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토탈 패키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장모 최은순 씨 잔고 위조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신한저축이라는 곳에서 349억짜리 잔고를 위조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지. 이 사건을 통해서 최은순과 신한저축 간에 특수관계가 드러나요. 이때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신한으로부터 최은순 씨가 6번에 걸쳐서 136억 대출을 받거든요. 개인한테 저축은행이 이 정도 거액을 안 해줍니다. 게다가 자기 은행 계좌를 잔고 위조한 중간에 있는 김모 씨,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의 관계사 실장으로 임명을 해요. 자기 은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는데 매우 이상한 일이죠. 게다가 담보 가치를 넘는 대출을 해준다거나 코바나 콘텐츠도 후원을 하지, 신한이. 특수한 관계예요. 도대체 신한과 장모의 관계는 언제 시작됐을까? 2012년 7월 금감원이 신한저축 박 전 대표와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검찰이에요. 근데 검찰이 이 부자를 불기소, 무혐의 풀어주네? 금감원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니까 대표 사직을 권고하는 걸로 결국은 끝이 났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당시 이 사건이 어디로 가냐면 서울중앙지검으로 갑니다. 그때 특수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사예요. 이때는 윤석열 검사가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직후예요. 더 공교로운 것은 이 신한저축 대표하고 김건희 씨가 결혼 직전까지 김건희 씨가 다녔던 서울대 EMBA 과정의 동기예요. 그리고 잔고를 위조한 김모 씨도 거기 동기예요. 그러니까 결혼 직후에 부인의 EMBA 과정 동기 은행 대표가 고발됐는데, 남편이 하필 그 사건이 배당된 지검의 특수부 부장검사, 그리고 그 은행 대표가 무혐의가 됐네? 그런 후에 이 은행 계좌를 장모가 위조했네? 그런 후에 이 은행으로부터 장모가 대출을 줄줄줄줄 받는다는 거지. 요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있는데, 주진우가 또 이 저축은행 매니아예요. 저축은행 2010년부터 제가 취재를 했었죠. 자, 신한저축은행의 회장은 박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씨 집안의 회장은 최은순 씨입니다. 제가 체조해 본 바로는 박순석하고 최은순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 옆에 이 사건 이전부터. 자, 이전부터 그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둘이 막역한 사이였어요. 막역한 사이라는 건 김건희 씨가 신한저축 회장의 둘째 아들과 EMBA 과정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은순 씨의 지인 중에 김모 씨가 있는데요.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김모 씨, 최은순 씨, 박순석 씨,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땡땡 씨 모여가지고 도리지꽃땡이라고 했잖아요. 2010년도 그때도 도리지꽃땡하고 같이 다니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MBA 하기 전부터네. 전부터. 그런데 김모 씨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김건희 씨와 함께 EMBA 같이 다녔고요. 이 김모 씨가 위조한 김모 씨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말한 위조했는데 오히려 실장에 임명했다고 한. 실장에 임명한 그 사람이 최은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조한 양반이 네. 언론에 등장하기로는 EMBA 과정에서 만났다. 여기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쭉 엄마대로 올라가네. 그렇죠. 최은순 씨가 이 김 씨를 그러면, 신안에 보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알려진 게 우연히 서울대 EMBA 과정에서 신한의 회장 둘째 아들이 서울대 EMBA 가고, 네. 김건희 씨가 서울대 EMBA 과정을 거쳐서 둘이서 거기 만났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때, 엄마 때에서 도리지구땡으로 네. 예, 회합을 하던 그렇죠. 도리지꽃땡 멤버들이었어요. 멤버들이었고, 네. 그런데 최은순 씨하고 아주 가까운 김 씨, 네.
얘 조카가 하나 있었어. 예. 그게 김모 씨야. 네. 그 사람이 바로 위조를 한 사람이야. 그렇죠. 이 위조한 김모 씨는 최은순 씨 사람이고 그쪽으로 보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 내가 주목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기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제가 저 신한 박선석 회장하고 목욕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10년 전에요. 최근까지도 이걸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좀 늦었지. 일주일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먼저 알던 사이가. 그렇죠. 아주 깊은 사이죠. 아들과 딸이 거기서 만났을 뿐인 거야. 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금감원에 고발을 당했네? 네. 근데 마침 사이가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네? 이어지는 대출이 매우 이례적이니까 의혹을 가질만 하잖아. 자, 의혹을 가질 만한데 신한저축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요. 신한은 불법 대출이 많았던 회사예요. 어떤 불법 대출을 해서 조사도 받고 끌려다녔냐면은 아들이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그 컨설팅 회사에 돈을 줘야 대출을 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꺾기. 예. 그런 사업을 하던데요. 누구도 그냥 대출은 안 해주는 게 신한 박순석의 특징이었어요. 사업 특징이 그랬다는 사업 거죠. 특징이 그랬어요.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 없었어요. 그런데 몰아준단 말이야, 막. 그렇죠. 막 몰아주는데 쭉 보면 대출 중에 5번째, 6번째 대출이 ESIND 대출이 있어요. 41억. 여기가 어디냐. 양평 개발한대요. 가족회사.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자기가 시행사가 돼서 분양 수익을 스스로 다 챙긴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의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땅 투기다. 라고 나는 모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지. 돈 번 게 없다며. 돈을 번 게 없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 개발을 했는데 본인이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양평의 관할 지청장 여주 당시에. 당시에 그때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청장이었어. 군데 사위가 등장하고 엄마가 등장하고 딸이 등장하고 대출까지 이어지고 그 대출이 양평개발 그리고 돈을 번다. 2015년에 박순석이 다른 건으로 구속이 돼요. 서울이 아니라 저기 속초지청에서. 2012년에는 빠져나갔는데 12년에 빠져나갔어. 2015년에 속초지청에서 어떤 검사한테 걸려가지고 끌려가기 직전에 박순석이 테헤란로에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보재는 거예요. 2015년 얘기야. 그렇죠. 2010년에는 제가 목욕탕에서 화투 칠 때 만났고 2015년에는 박순석을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시골의 검사가 나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한다면서 나한테 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당신 아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큰 건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걸려서 구속됐습니다. 신한은 누구한테 이렇게 몰빵을 해주거나 그냥 빌려준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꺾기. 박순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장모의 인맥, 이 딸의 인맥으로 연결되고 사위의 권력이 작동하고 장모가 나중에 사업을 하는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콜라보해서 만들어낸 긴 시간에 걸쳐. 저기 라고 보여지는데 ESIND의 회장은 최은순이고요. 형제 자매들이 다 이사, 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이사로 활약을 하다가 빠져나왔죠. 일은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양평 개발을 했잖아. 2017년에 분양에 성공한단 말이야. 돈을 벌었다면 2017년, 18년에 이제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거든.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낸 그 동네 유일한 사례. 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다스베이다에서 그동안 다뤘지만 돈을 못 벌었을 리가 없다. 이때는 결혼하고 5년, 6년 이후에요. 가족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 거기에 이사로 있던 딸의 몫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회사가 돈을 벌었다면 딸도 알았을 거예요. 양평 개발에서 남은 수익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있다면 남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기서 또 주진우의 기억이 있어. 그때는 언제냐면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이에요. 2017년, 2018년 초.
그 검사 시절 윤석열은 너도 알잖아. 네, 잘 알죠. 그때 돈 얘기한 적 없냐 이거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한 재산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그때는 서울지검장이 되네 많이 할 때였거든. 그때 주진우한테 한 얘기가 내가 서울지검장이 만약 된다면 우리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검사직을 계속 해야 되냐? 그 고민이 많았어요. 일종의 하소연을 한 거지. 네.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때 양평에서 돈을 집안 회사에서 많이 벌었습니다. 100억대 벌어서. 100억이라는 액수가 나왔어? 네.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검사를 더 해야 되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양평개발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분양에 성공했는지 자세히 몰랐어 우리가. 양평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양평은 그때 당시만 해도 관심 바뀌었거든.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뭐 100억을 벌었나 보다 하고 지나간 것을 지금 쭈르륵 다 깨맞춰 보니 그때 그 양평 개발로 100억대를 벌었다는 사실을 윤석열 후보는 알고 있었어. 100억 얘기를 윤석열 후보 입으로 그 당시 했다고. 이게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 내가 박순석하고 목욕을 하는 사이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각각 다 떨어져 네. 있던 사건인데 최은순하고 둘이 도리짓고 땡한 걸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이제 재조합을 했거든. 네. 이 정도 사건이라면 신한저축하고 장모하고 사이가 그 이전에 있었을 수 있다. 갑자기 우연히 공교롭게도 그냥 서울대 EMBA 과정에서 만난 걸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만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건을 무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신한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야. 돈 빌어. 그런 데가 아닙니다. 담보보다 더 많이 밀려줘. 이런 특수관계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엄마 때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찾았어, 최근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알아. 들어가요. 지금까지 나의 촛불 주진우였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거든. 이번 주 월요일 날 맞춰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딸과 아들 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는 못 간다. 엄마, 아빠 때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나라를 맡기냐고. 씨발.